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어제 사건이 드러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꽤 많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결국 아동에 대해서 의제강간을 했다. 청소년 의제강간 혐의인데요. 우리 형법에서는요. 만약 만 16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과 성인이 관계를 맺을 시에는 동의가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동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여중생과 두세 차례 최소한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성착취물을 불법 촬영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최영중 전 시의원은 미성년자인 걸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성년자인 걸 알고 몰랐고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범행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몰랐을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 피할 수 없고요. 해당 미성년자를 유인할 때 일단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는데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을 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사줘야 된다는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담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성인이 담배를 사준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렇다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자면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과연 만 13세 여중생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 가지 쟁점이 되고요.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했다는 정황 역시도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인정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된 부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 관련 범죄들이 지금 함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것 역시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불리하게 양형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 한 2달 넘게 공백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피해자 부모의 그 고소장 접수 이후 한 5개월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늑장 수사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소환 조사도요 굉장히 늦었습니다. 이제 4월 초에 이 학부모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에 돼서야 처음으로 소환이 있었고요. 물론 이 최영중 전 시의원이 변호인 선임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수사가 진행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병 확보 같은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비판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요 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비판 함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일단 수사 과정이 지금은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만약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이라던가 첫 소환 조사와 두 번째 소환 조사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장윤기 수사 때 반복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사 과정의 허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